소위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 동아일보는 매우 중요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제 오늘 간첩 혐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10년이 넘는 고정 간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 김재현 노지토쇼에서 이 첫 번째 의혹 전문가들과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북한과 어떤 내용을 보고문을 통해서 지령을 통해서 주고받았는지에 바로 오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간첩 혐의 일당 10년 활동한 고정 간첩의 가능성 동아일보가 제기하고 있고, 구속된 일당 3명은 1998년 충북에서 새아침 노동청년회를 신설했다. 그리고 불구속인 손모 씨를 3년 뒤에 새 조직원으로 합류시켰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이 2000년 초반부터 북한과 접촉한 고정 간첩으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근거가 있어야겠죠. 북한의 공작국의 지령에 따라 추가 포섭 여부 등의 수사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가 주목하고 있는 근거, 첫 번째 단서, 북한에 보낸 보고문의 활동 기간에 주목합니다. 2019년 11월 4일 A씨가 이렇게 북한에 보고합니다. 15년 전 1처 지도부 조직 꾸리던 첫 시기에 우리 장군님을 회고하는 눈물겨운 말씀을 상기하여 들려주었다. 15년 전 2020년 7월 13일 불구속된 손모 씨가 10년간 본사와 사업을 전개하였다. 라는 문구가 이게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자, 다음 근거. 빈번한 중국 출입 기록. 피의자 A씨 2002년 9월 이후에 총 34차례 중국으로 왔다 갔다. 피의자 B씨도 24차례, C씨 12차례, 불구속된 손모 씨도 10차례. 중국 왔다 갔다 하며 북한 요원을 접촉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정보당국은 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적어도 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서 동아일보가 제기하는 이 의혹의 어떤 합리성, 그러니까 국정원도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다는 건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고정 간첩이다라는 가능성, 의혹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고정 간첩으로 봐야죠. 간첩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쪽 상황을 알려서 적성국,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 정보를 제공하면 그 자체가 간첩 활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의 시점이 적어도 10년 이상, 지금 보도에 따르면 15년 전까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때부터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고정 간첩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 센터장님, 고정 간첩과 그냥 알바 간첩이에요? 뭐예요? 단기 간첩의 차이가 뭐예요? 좀 기간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일관되게 행동을 한 것을 고정 간첩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나온 보도문을 보면은 사실상 15년 이상 활동을 해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과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한 과정 없이 이렇게 비밀리에 북한에게 정보 제공을 해왔고 그들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을 해왔다면 고정 간첩으로 봐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할 건 없다라는 식의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여정이 조금 전 입장을 냈는데, 자,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에게 항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지금 북한이 보낸 간첩 의혹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운데 김여정 싹 무시하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고 축소했다는 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입장을 했어요. 배신적 처사다. 예. 우리가 북한을 배신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다. 자, 저는 오늘 이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서 신 센터장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 간첩 활동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기준에선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저 내용을 보면요, 배신적 처사라는 것은 아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남북 정상 간에 친서가 교환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정원과 북한 통정부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있었던 거로 추정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배신적 처사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고요. 저기에 또 약간 두려운 표현까지 있어요. 뭐냐면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강대강 선대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할 거라는 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요.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김여정의 마지막 말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은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누구냐?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았다. 과거에도요, 이 위임에 의한다는 표현에 있을 때는 도발을 했습니다. 항상 도발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배신을 했다. 김여정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 전재수 의원님, 배신을 한 게 누구냐? 한번 따져보자고요. 정상회담 했죠? 남북 간의 어떤 적대적 행동 안 하기로 남북 간에 다 합의해놓고, 이렇게 북한 요원을 통해서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하라고 하고 했다라는 의혹을 놓고 보면, 아니, 북한이 우리를 배신한 거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 씨의 저 발언만 놓고 보면 이제 저희들이 분노도 하고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매번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잘 기억하는 메시지 중에서는 왜 서울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이제 아주 난폭한 이런 이제 성명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한미 사이에 훈련이라든지 요번처럼 이제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게 되면 북한이 늘 저런 식으로 아주 그냥 이 과격한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늘 저들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김여정 씨의 어떤 단어 또는 표현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너무 자극적으로 또 대응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싸우더라도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꼬마들끼리 싸워도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얻을 게 있어야 싸우는 것이지 얻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 상대방하고 싸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럴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우리는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상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저것도 우리가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틀에서 잘 달게 해가지고 큰 틀에서 우리가 바라는 남북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끌고 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